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 또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는 샐러드 한 접시가 혹시 여러분이 드시는 약을 도구로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는 음식과 약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위험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평범하고 심지어 건강해 보이기까지 하는 식사가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보통 약은 그냥 물이랑 꿀꺽 삼키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약이 어떤 특정 음식이랑 딱 마주치면요, 말 그대로 화학적 충돌이 쾅 하고 벌어집니다. 이 충돌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써 먹은 약의 효과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약효가 막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강해져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충돌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 약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요, 흡수, 대사, 배출이라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 특정 음식이 불쑥 끼어들어서 길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확 이끌어서 모든 걸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어쩌면 매일 마시는 음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놓치기 쉬운 위험한 조합들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주의 대상, 바로 자몽 주스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 조합은 그냥 조심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절대 금지 사항으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자몽 속에 들어있는 이 천연 물질이요, 우리 몸이 약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특수 효소의 활동을 아주 강력하게 딱 막아버립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왼쪽 막대를 보세요. 약만 먹었을 때의 정상적인 혈중 농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자몽 주스랑 같이 마셨을 때의 막대는 어때요? 약이 분해가 안 되고 몸에 그대로 쌓이면서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확 치솟은 게 보이시죠? 이 결과는 그냥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극심한 어지러움이나 실신 같은 응급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우유입니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이나 퀴놀론 계열 항생제를 드실 때가 문제인데요.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항생제 분자에 찰싹 달라붙어 버려요. 결국 약은 우리 몸에 흡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긴 먹었는데 안 먹은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생제 먹는 동안 우유를 아예 끊어야 하나? 다행히도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약을 먹기 전 2시간, 그리고 약을 먹고 난 후 2시간, 이렇게 총 4시간의 안전간격만 딱 확보하면 돼요. 이 시간 동안만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을 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실수하는 최악의 조합일 겁니다. 바로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 그리고 술이죠. 이 둘은 각각 우리 뇌를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함께 만나면 단순한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감기약이랑 술, 둘 다 우리 뇌의 활동을 늦추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합쳐지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되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졸음이 쏟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호흡 속도마저 느려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음료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가 직접 씹어먹는 음식들로 넘어가 볼게요. 놀랍게도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음식들이 어떤 약과는 정말 철천지원수 같은 상극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 와파린과 녹색 잎채소의 관계입니다. 와파린은 피가 굳는 걸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시금치나 케일에 엄청 풍부한 비타민 K는 정반대로 피가 잘 굳도록 도와줘요. 마치 약과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다고 와파린 먹는 동안 채소를 다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는 안 먹다가 오늘 갑자기 많이 먹는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약효가 불안정해지는 주범이 되는 거죠. 속 쓰릴 때 찾는 제산제는 어떨까요? 만약에 피자나 삼겹살처럼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제산제를 드신다면 약효를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방 음식이 위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약이 제때 내려가서 작용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콩으로 만든 음식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는 두부나 두유, 그리고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약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약 복용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황금률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물이랑 같이 약을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1시간이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약효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다음은 항우울제와 카페인의 조합인데요. 흔히 쓰이는 SSRI 계열의 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이 카페인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커피 한 잔에도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약을 드시는 중에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약의 작용과 부딪히면서 오히려 불안감이 확 증폭되거나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어쩌면 가장 명확하고 직관적일 거예요. 혈당을 낮추려고 먹는 당뇨약, 그리고 설탕이 가득 들어있는 음식. 이 둘은 서로의 목적을 그냥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약으로 힘들게 낮춰놓은 혈당을 단 음식이 다시 급격하게 올려버리니까 약의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한 조합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핵심 내용만 모아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빠르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몽은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먹지 않기, 유제품은 특정 항생제와 최소 2시간 간격 두기, 술은 감기약, 수면제와는 절대 같이 마시지 않기, 녹색 잎채소는 와파린 드실 때 섭취량을 꾸준히 유지하기, 그리고 콩 제품은 갑상선약과 시간 간격을 두는 것 꼭 기억하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약의 효과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어떤 약을 먹느냐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약을 언제,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약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성분이나 부작용 같은 거 꼼꼼히 확인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약을 먹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앞에 놓인 커피잔, 그리고 샐러드 그릇을 한 번만 더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